모닝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요일별로 전문가들의 인사이트 얻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한타증권의 송태영 과장님 모십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가 좀 하락으로 마쳤는데 지금 부채 한도 협상 리스크부터 좀 같이 체크해 볼까요? 네, 말씀을 하신 것처럼 부채 한도 관련돼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주에도 생각을 해보면 제가 네. 이 시간에 나올 때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었는데 그렇죠. 네. 일주일 지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진전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부채 한도 관련돼서 생각보다 시간의 타임테이블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전되는 것이 하나 없다는 것이 결국은 심리상 불안한 부분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펀드 매니저들에 대한 응답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사실 5월 초까지만 하면 한 80% 정도가 부채 한도 협상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네.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은 한 70% 정도까지 낮아지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러한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던 사람도 조금씩은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간밤에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하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이 2차 부채 한도 협상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그 결과가 별다른 소득 없이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시간으로 4시 정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네. 장 끝나기 전에 회담이 종료가 되게 되고 그리고 회담에서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는 것이 확인된 이후에 이 시장이 조금 더 하락폭을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큰 기대가 없기는 했을지언정 그래도 여기서 무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더 리스크 자산에 대한 부분을 줄였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메카시 하원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상당한 거리가 있다라고 이런 네, 발언을 맞아요. 했었었는데 지금 끝나고 나와서 한 말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거리가 멀기는 하지만 이번 주말까지 합의에 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 짧은 시간에 할 일이 많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MBC에서 나온 뉴스 보도 내용을 보게 되면은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G7 회의 때문에 이 출국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G7 회의가 끝난 이후에 다른 이제 이 나라로에 대한 순방 일정이 있었었는데 그 일정을 취소를 하게 되고 G7 회의 이후에 바로 이제 이 국내로 복귀를 할 것이다 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합의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도 보시게 되면은 이제 막바지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그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니 옐런 재무장관을 보게 되면은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어요. 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만약 이런 부분이 한도 협상을 하지 못하게 되면 디폴트가 나게 될 것이고 이것은 결국은 많은 이제 이 실업자를 양산을 시키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의 시가총액의 45% 정도가 사라질 것이다라는 그런 무서운 말도 이제 하는 부분이 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부채 한도 관련돼서 예전에 한번 신용등급 강등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일어날 확률이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그 전에는 대부분 합의가 됐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BNP 파리바에서는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실패하는 경우에는 급격한 유동성 긴축이 일어나게 되면서 네. 결국은 리스크 회피 심리가 나타나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안전자산인 달러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는 반대로 이제 금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00달러 이 밑으로 오랜만에 한번 떨어지기 시작을 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이제 튀어 오르고 있지는 않기는 하지만 이 102 정도 수준에서 계속적으로 바닥에 대한 지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과연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를 한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린시펄 에셋에 대한 내용만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네. 이 디폴트는 회피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옐런 재무장관이 말한 시한이 6월 1일이 다가오면 다가오게 될수록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네.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역시 불확실성이라는 것이 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결국 시장에 미칠 영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의 리스크로 좀 자리를 잡고 있는 부채한도 협상인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내용을 좀 업데이트 하시면서 어떻게 좀 흘러가는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와 관련된 지표들도 좀 발표가 됐던데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괜찮지 않았나요? 소매판만 괜찮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사실 월스트리트저널이 예상을 했던 0.8% 증가보다는 조금 적은 수치가 나오기는 했지만 2월 대비 계속적으로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었었는데 네. 그거를 돌려냈다 정도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규 자동차 그리고 이제 전자 상거래 관련돼서 소비가 지출이 되게 되면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이에 따라서 오늘 아마존이 조금 더 강세를 보였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조금 완화가 되게 되면서 미국인들의 소비력을 보여준 점에서 투자자들이 주목해온 지표 중에 하나였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다만 이제 이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썩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아요. 네. 이 BMO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대출 비용 증가와 대출 기준 강화 등에 따라서 악재가 상당히 소비 시장에 안 좋게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는 감소하지 않았다라고 언급을 했었고요. 코메디카 같은 경우에는 소비 시장은 결국은 앞으로 더욱더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언급을 하게 되면서 일단은 이 소비 관련된 경제 지표가 이번에 이 반전이 나오기는 했지만 이 많은 월가의 이 자산 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좀 바라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경기 관련돼서 계속적으로 위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부분 때문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홈디포의 실적도 보면은 약간 경제 지표랑은 다르게 좀 안 좋은 실적들이 나왔더라고요, 홈디포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실적 시즌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이 홈디포가 실적 발표를 하게 됐고요. 물론 장중에는 4% 가까이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장 종가에는 한 2%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하회를 하게 됐는데 이 CNBC에서는 이 컨센서스를 이렇게 큰 폭으로 하회한 거는 20년 만에 최초이다라고 네. 언급을 했던 부분이 있었었고요. EPS 같은 경우에는 컨센서스를 약간 상회를 하게 되면서 그나마 어느 정도 하락이 제한적으로 나올 수 있었던 부분이지 않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적인 측면을 보게 되면은 썩 좋지 못한 부분이 더욱더 많았었는데 이 동일 점포 관련된 매출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한 2.1%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4.5%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보다 2배 정도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제 2023년도 온기 기준의 동일 점포 매출에 대한 이 예상치를 발표를 했었었는데 기존에는 부합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계속 부합 정도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것을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5% 정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고요. 네. 영업이익률 역시나 14.5%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기존에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것을 14%에서 14.3%로 하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소매 판매에 대해서 그닥 소비가 견조하지 못한 부분이 주택 쪽에서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다른 소비 관련된 업체들도 썩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었는데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마트랑 타겟이 실적을 발표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또한 실적이 어떻게 나오게 되고 그리고 향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발표를 하는지가 상당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체크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소매 판매 관련된 의류 업체인 나이키라든지 아니면은 랄프로렌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이 화장품 관련돼서도 얼타뷰티가 한 3% 정도 하락이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소매에 관련된 종목들도 좋지 못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홈디포 실적과 더불어서 내일 발표될 월마트와 또 타겟의 실적도 꼭 체크를 해두셔야 이 소비에 관련된 지표들 해석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빅테크 종목들로 넘어가서는 오늘 좀 구글이 상당히 올랐더라고요. 네, 구글 관련돼서 한 2.5% 정도 올랐는데 이 헤지펀드에서 이 구글 관련된 지분을 더욱더 많은 부분 매입을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게 되면서 네. 그런 부분 투자 심리를 더욱더 좋게 만들었던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2주 신고가를 이제 이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 빅테크 관련된 업체들을 보게 된다 하더라도 보다 더 AI 쪽 관련된 업체들이 지분을 확대되는 부분이 상당히 더욱더 늘어난 부분이 있었었고 네. 그리고 주가 역시나 더욱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일단 볼 수 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구글의 주가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반도체 쪽으로도 시각을 좀 넘어와가지고 뭐 대체적으로 종목들이 뭐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이제 AMD가 또 4% 정도 상승으로 맞췄더라고요. 네, 제가 오늘 AMD만 사실 AMD랑 엔비디아 정도가 눈에 띄었었는데 AMD가 특히나 한 4%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이유를 대략적으로 찾아봤었는데 뚜렷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없어요? 네. 뭐 PC 관련돼서 사이클이 뭐 계속 턴이 된다? 뭐 이런 뉴스 보도가 일부 있기는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재고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뭐 턴됐다라고 보시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사실상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이건 오늘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 전일 나왔던 내용 중에 이 모건 스탠리 의견을 보게 되면 이 AMD 역시나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막대한 이 시장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MI300 칩 같은 경우에는 기존 제품 대비 높은 가격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리고 점유율 역시나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실적의 가속을 만들 수 있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모건 스탠리는 AMD가 2024년도 인공지능 관련된 매출액이 한 1억 달러를 기록을 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수치 자체가 매우 보수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그 이상의 실적이 사실상 인공지능 관련돼서 AMD가 이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결국은 AMD에 대한 주가를 올려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AMD 같은 경우에는 이 AI 관련된 이런 수혜에 있어서 사실상 그렇게 많은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었거든요. 네. 사실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아까 우리가 봤었던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이 알파벳 같은 경우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었는데 AMD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을 감안하게 됐을 때는 AI 관련된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면은 AMD가 보다 더 요 근래에는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엔비디아를 많이들 주목을 하셨을 것 같은데 AMD도 지금 그 대열에 끼면서 일단 한 4%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흐름들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특징 종목으로는 GE 헬스케어를 좀 꼽아주셨네요. 네, 사실 오늘 대부분의 이 섹터 종목들이 하락이 나왔었기 그쵸? 때문에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올까 고민을 하다가 이 뉴스 보도가 있었었고 이 뉴스 보도라면 국내에 있는 이 관련된 업체들하고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져왔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E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 이 3.8%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오펜하이머에서 이 의견을 제시를 했던 부분이 있었었는데요. GE 헬스케어가 엑스레이라든지 CT, MRI, 초음파 등 각종 진단, 이미징 분야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은 장기 성장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 이미지 시장 같은 경우에는 840억 달러로 이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향후 5년간 4에서 한 6% 정도의 성장세를 누릴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러한 의견 제시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러한 부분이 국내에 있어서는 사실 루닛이 GE가 GE 헬스케어를 이제 파트너사로 확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루닛이 여기에 계속적으로 이 관련된 솔루션을 제공을 하게 되고 이 솔루션을 바탕으로 매출액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빠르게 수익화될 수 있는 것이 단순 이번 실적에서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뉴스 보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I 관련돼서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국내에서는 사실 AI 관련된 섹터가 1월 초에 움직이고 난 이후부터 사실상 이 2차 전지 상승에 따라서 지금은 많은 부분 조정을 받고 그렇죠. 있는데 네. 그 하위 섹터를 보게 되면은 그나마 AI 섹터에서 의료 관련된 이 종목들이 이 주가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AI 관련돼서 포커스가 맞춰지게 됐을 때 보다 더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루닛인데 루닛 같은 경우에도 계속 이 신고가 부근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돼서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루닛까지 연결을 좀 해주셨습니다. 그럼 오늘 특징적인 국내 종목으로도 관련 종목 살펴보시면
될까요? 네,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사실 루닛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고가 부근에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부담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 대안으로서 JLK를 한번 보시는 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JLK 같은 경우에는 AI 관련돼서 영상 진단, 데이터 수집 관리, 원격 의료를 하고 있는 업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JLK의 장점은 이 뇌졸중이라든지 치매에 관련돼서 통합 솔루션을 풀 패키지로 보유를 하고 있다는 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치매에 관련된 산업 자체가 사실상 지금 계속적으로 약도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조기 진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욱더 많은 부분 부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결국은 JLK가 실적을 늘려갈 수 있는 그리고 앞에 대한 이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뇌경색 진단 솔루션 영업을 사실상 이번 올해에 들어가게 되면서 비급여 항목으로 지정이 되게 되고 이에 따라서 영업이 이제 시작이 됐던 부분이 있었었는데 1개월 만에 사실상 지금 이 고려대 구로병원이라든지 아니면 동국대 일산병원 등 한 50개 정도의 설치가 완료가 됐다는 점 이런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생각보다 수익화에 대한 부분이 빠르게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JLK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탄력도는 루닛보다는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루닛이 한 10% 정도 올라가게 되면은 JLK 정도는 반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적인 수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훨씬 더 부담감이 떨어진다는 점 이러한 점이 부각을 받으시면서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JLK에 대해서 AI 의료 관련 종목으로 또 추천을 주셨습니다. 네, 그럼 결국에 오늘 이제 증시 예상도 좀 해보려고 하는데 하락으로 출발하겠죠? 한 0.3% 정도의 하락으로 출발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사실 어제도 보게 되면은 지수가 보합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는 했습니다만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 에코프로 그룹들이 이 상승폭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보합이었다는 것은 결국은 체감적인 지수는 좋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거고요. 이러한 부분이 오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실적에 대한 포커스보다는 모멘텀이라든지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다 더 포커스가 맞춰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을 거니까 앞으로 어떠한 이슈가 있는지 이런 스케줄에 대해서 보다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련돼서 뉴스 보도가 앞으로도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디인지 이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이제 신규 종목에 대한 이 픽을 하시게 되시면은 훨씬 더 좋은 수익률로 연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모닝 인사이트 시간 유한타증권의 송태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장이 조금 불안불안한 상황이죠. 일단은 하락 쪽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고 국내 증시 오늘도 분위기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속에서도 이슈나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 잘 발굴하신다면 수익을 방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말씀들 전해드렸는데요.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세요. 모닝쇼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